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팁노바 졸업생 중에 이제 키위 스튜디오에 가게 된 친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친구 말고도 졸업 전에 막 4개월, 5개월 전에 이미 채용이 확정돼서 월급을 받으면서 팁노바를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그 키위 스튜디오에는 팁노바 졸업생 출신들이 한 8명 가까이 되면서 저희와의 사당 연계가 이제 더 필요가 없어지고 내부 개발자로 다 채우게 됐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꽤나 높은 연봉을 주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꽤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졸업생이 창업한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키위 스튜디오에서 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는 생각보다는 순항 중이고 많은 그 키위 스튜디오에 많은 이렇게 팀노바 아까 개발자가 한 8명 9명 되는데 그중에 8명인가 한 7명 정도가 팀노바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친구 중에 이제 한 두 친구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한 친구 정도만 그 키위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 친구의 인터뷰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같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학원에서 우리 그 팀노바 학원에서 제가 뭘 느꼈고 어떤 걸 배웠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팀노바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제가 배운 부분은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리고 학원에서도 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개발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안 그럴 때도 많지만 최대한 그런 방향의 사고방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물론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학원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향의 사고방식을 일상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면은 다른 분들도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정도만 제가 그 뭐지 스크린 캡처를 했는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얘기가 보면은 아 개발을 왜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되게 여러 방향으로 제가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발 스택을 딱딱딱 만들어서 회사에서 원하는 스택 위주로 딱딱 만들어서 해주는 스타일을 되게 많이 지향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해도 내가 열심히 기술을 많이 알고 많이 알려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헬스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행위, 그러니까 운동하는 행위 자체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만 봐도 좋은 건강 지식들은 정말 많거든. 근데 그걸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데 누군가가 떠먹여줘서 배운 기술들은요 거기에서 오는 한계점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를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줘야만 기술을 습득하겠다고 그런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팀노바에서 배운 게 업계에서 안 쓸모가 없고 못하면 그 고연봉으로 못 가겠죠. 대부분 막 5,500 이상으로만 갔고 진짜 못 가야 5,000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항상 제 계산에는 단순하게 바로 앞만 보는 컨설팅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바로 앞만 보는 스타일은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사람과 실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거나 많은 이슈가 돼서 문제가 많았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지를 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라 뭐 광우병 같은 거가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원령 30% 30개월 이상인 그 소를 먹었을 때 광우병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사료의 문제, 그러니까 소한테 소를 먹여서 생기는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유통되는 고기의 5% 정도는 30개월 이상 되는 소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유통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막 완전 못 먹을 고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그때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심각하게 막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생긴 적도 없고 통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는 일단은 굉장히 좀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현실을 봐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되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굉장히 편협했구나. 그리고 언론이라는 거를 그냥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소비자가 좀 더 똑똑하게 그걸 한 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먹히는 어떤 지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김영애 씨가 어떻게 보면 그 황토 같은 것도 언론에 의해서 자기 황토 사업이 접어지면서 심각한 병을 얻게 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되게 많이 보고 저도 팀노발 하면서 아니 고연봉으로 다 보내고 좋은 기업에 다 보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땐 잘 몰랐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멍청했을 수도 있고 되게 순진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 한국 사회에서 그냥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그걸 믿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해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그거에 있어서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되게 재밌는 메일을 주셨어요. 뭐 보면은 그 뭐지 그 팀노바를 되게 저격했던 글을 썼던 사람의 4년 뒤 모습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저격할 때는 왜 이렇게 스택이 많냐, 뭐 다 뻥 스택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저격할 때 그 사람 경력이 1년 차고 4년 지나서 자기 5년 차라고 쓴 글들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리고 5년 차인데 자기가 연봉 6천 언저리 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4년 전에 훨씬 낮았겠죠. 연봉이 한 뭐 300씩 올랐다고 치면은 3, 4, 10이니까 1200 낮고 그 당시에 한 3천 한 800? 아니구나. 3,800까지 한 4,5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막 우월한 그런 연봉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신입들도 막 6천 이상으로 가는 친구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팀누바를 까는 사람들 특징이 대부분 막 경력이 되게 적은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되면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케바케인데 뭐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기도 하지만 뭔가 내가 그래도 IT 업계가 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기가 딱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깨우친 것 같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 IT 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진짜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 미친놈들 많아 이쪽에.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그분이 그걸 이렇게 추적해서 수집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지. 팀노바 생각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내면, 그 열등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별로 그런 게 저한테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예전에는 억울했거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IT 업계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드는데 내가 왜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 거지. 되게 억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나나 보다. 근데 나보다 잘 나가는 신입들을 보면 화가 나지. 더 고연봉을 받으면은 나도 처음에 1200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근데 한국인들이 좀 못된 거는 이제 거짓 선동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례들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많이 겪으면서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동욱이 같은 경우는 그 키스튜디오에서 이제 사전에 이제 컨택해서 일을 할 때부터 미리 컨택이 된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기업을 해보면 제가 왜 자꾸 여러분한테 창업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기업을 해보면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쓸데없는 얘기 막 태도적인 얘기 감정적인 얘기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외부에서 뭐 뭔 지랄하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을 해도 별로 듣지도 않아. 왜냐면 그런 얘기가
이 학생들의 미래엔 하등 쓸모가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악플 다는 사람도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척 하면서 말 지어서 막 되게 많이 다는데, 그렇게 달아도 의미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이 친구들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하거든. 그리고 정작 이제 본인들의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되게 크리티컬하고 심각한 상황의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만 쓰면 갑자기 되게 우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새 막 알파메일 이슈 가지고 뭐 난린데, 사람들이 알파메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한 허상을 쫓는 그런 걸 수 있는데, 진짜 제 생각에 알파메일이냐 알파피메일이냐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나는 내가 자기 직업에서 자부심 가지고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멋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멋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난 딴 건 몰라도 내 직업에 있어서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핵 끼친 적이 없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결과들은 뭐 작년부터 연봉 5천 미만이 없는데, 그 대부분 뭐 고졸들도 엄청 많았고, 근데도 비전공자들, 우리 비전공자의 퍼센테이지가 60% 이상이에요. 6, 70%?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친구들 비전공자고 다 비전공자야. 우리 최고 연봉 2명 다 비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선전선동 잘하고 거짓말 잘해야 돼. 그래서 거짓말을 좀 잘해줘야 사람들 감성 좀 건드려주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거든. 근데 그런 건 내가 못할지언정 내가 그래도 한 명 한 명, 이 친구는 확실히 내가 자랑스럽게 이 친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다, 이런 거는 자부심은 확실히 있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코페르니쿠스나 지구공전설을 주장했던 뭐 두 명의 이제 위인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게 사셨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구공전설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고, 이게 정설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 그냥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우리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프레임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고 이익 추구를 잘하는 기업이랑 실제 실력이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들 미리 컨택이 돼서 잘 됐는데, 문제는 진짜 웃긴 게 이 과정에서 그 회사랑 컨택이 안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못하진 않아. 존나 잘해. 근데 문제는 그 어떤 미묘한 차이, 그리고 그런 미묘한 차이에서 스카웃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카웃보다도 뭐 스카웃 제의에도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학생들이. 근데 그 문제보단 어쨌든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는 그런 게 그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친구들이 매력 있고 주변의 평판이 더 좋았다, 같은 동료들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계산이 창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냉정해져요. 그래서 보면은 창업을 오래 하거나 어떤 실질적인 이익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딱 두 부류인 것 같은데, 하나는, 첫 번째 부류는 냉정하게 계산을 잘 해내서 우리에게 실리 추구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땐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배우지만, 부모님들은 야, 쟤랑은 놀지 마, 왜냐면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라는 게 부모님의 생각이거든. 이게 이기주의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한테는 필요한 거거든. 친구 잘못 만나도 갑자기 저 세상 갈지 어떻게 알아, 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반대로 이제 감정적인데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보면 그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막 되게 이렇게 사람 착하고 보편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자기 실리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딱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은 딱 둘 중 하나더라고. 그래서 되게 유해 보이고 성격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업가들이고, 전문직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 관찰하면서 느낀 게,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 이 두 가지 패턴 중 하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키 스튜디오에서도 이 친구를 스카우트할 때, 이 친구 꽤 괜찮구나 하니까 더 먼저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예요.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점을 잘 못하면 뺏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시장의 냉정함을 알아야 돼. 지금 봐봐요. 시장이 요즘 뭐 IT 업계가 좋다 안 좋다, 막 안 좋다라는 여론이 더 많잖아. 근데 뭐 작년에만 해도 뭐 광기가 막 있어가지고 뭐 IT를 꼭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내가 팀노바 창업한 게 9년 전이거든.
그때부터 내가 냉정하게 얘기했거든. 그때는 붐이 또 없었어요. IT 붐이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팀로버 보면 항상 안정적으로 결과되죠. 이게 진짜 실력인 거야. 주식 고수들 보면 하락장에서도 최대한 마이너스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뭐든. 상승장엔 누구나 수익 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 안 생기는 거지. 뭐 IT 업계 잠깐 여론 좋으면은 돈 많이 벌고 여론 나쁘면 그만둘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 하루살이야? 그런 것도 아닌데 롱런 할 수 있는 개발자가 돼야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리축으로 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인생이 좋아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졸업생들이 교류도 많고 졸업생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더 잘 되고 잘 되는 졸업생이 많아야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과의 신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9년 동안 내가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딴 건 몰라도 확실히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지금도 세계적인 회사에 간다든지 뭐 우리나라 국내 네크라쿠베 당토보다 사실은 뭐 아디엔이라든지 딜리버리 히어로 이런 데가 더 글로벌하게 크고 더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인 건 맞거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너무 훌륭하지만 뭐 라인이나 이런 거 보면 태국이나 일본만 가도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사실 그런 라인에도 실제로 같이 뭐 하청 일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제1하청에서 같이 일하고 대만 라인 쪽에 그 친구가 작업한 소스 코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일하던 친구도 있고 사실 졸업생 중에 그런 친구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어필 안 하는 거는 괜히 그 기업에서 누구라고 딱 얘기를 하고 그러면 괜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피해 볼까봐 내가 그냥 별 얘기 안 하는 거지. 실제로 되게 훌륭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친구 말고 사업적으로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감정적이라서 이렇게 훌륭한 졸업생들 많이 나오고 이 친구도 일반 기업에 갔으면 연봉 한 6천원, 5, 60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친구야. 이런 경우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인생이고 이렇게 살아 나중에 잘 되지. 그래서 아무튼 T스튜디오에서 많이 성장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T스튜디오와 함께 뭐 엄청 성장을 하든지 본인 사업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할 것 같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진짜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IT 업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IT 업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그 이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살면은 그냥 적당히 해도 먹고 살 것 같은데요. 이게 되지만 진짜 실리축을 하려면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